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왕궁리 유적의 유물들이 이미 상당수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사후 실태조사와 회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순창군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군수 부인마저 구속된 순창군 민심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검찰이 현대차 노조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자 노조가 안전보장 요구를 무시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왕궁리 백제유적은 세계가 인정한 자랑스러운 우리 지역의 문화유적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궁터에 있던 유물과 성곽을 쌓았던 돌이 상당수 분실됐다고 합니다. 이경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왕궁리 유적에서 3km 정도 떨어진 초등학교. 학교 안 정원에 거북이 모양의 괴석 등 10여 점이 눈에 띕니다. 정문 쪽 큰 나무 앞에는 웅장한 자태의 암석이 박혀 있고 화단에도 크고 작은 화단석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왕궁리 유적에서 옮겨온 겁니다. 유적터 발굴이 시작되기 전인 6, 70년대에 가져다 놓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것도 체력적인 사실이에요. 왜냐면 가정에도 좀 덜 있긴 있을 거야. 장독이나 어디 그런 데 있을 거야. 당시엔 마을 주민들이 구들장 놓는 데 가져다 썼을 정도로 왕궁리 유적, 특히 성벽의 돌은 상당수가 분실됐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이거 우리 집에다 갖다 놓으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가져가기도 됐을 테지. 이번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왕궁리 유적의 후원은 동아시아에 남은 후원터 중 가장 오래돼 가치가 높습니다. 중국의 어떤 전형적인 그 왕실 후원 정원의 모습을 근거로 해서 백제의 독창적인 모습으로 만들고 특이하게도 이 모습이 그대로 일본으로 연결돼서 왕궁 유적의 역사적 가치와 본래 모습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도록 유출된 유물에 대한 회수와 실태 조사를 서둘러야 할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순창군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얼마 전 황숙주 순창군수의 부인이 구속된 데 이어 군수의 측근인 비서실장도 비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창군 비서실장 공모 씨가 지난 13일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황숙주 군수의 취임과 함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던 공 씨는 임명 직후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공 실장은 지난 1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군청에는 수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외부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연가를 냈거든요. 일단 영상을 빼놓고 저희도 경험이 있는 상황. 이건 잘 몰라요. 경찰은 공 비서실장에 대해 태양광 사업 허가와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1억 원을 요구해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공 씨는 허가가 나지 않자 돈을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2013년 군청 승진 대상자에게 3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쯤 비서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순창군은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무죄가 나오면 수리가 되는 거고 유죄가 나오거나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을 하면 또 다른 사유로 그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수리는 안 됐어요. 황숙주 순창군수 부인이 구속된 데 이어 군수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앞으로의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검찰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노조위원장을 구속하고 노조 간부들을 대거 기소했습니다. 노조 측은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강동혁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노사 간의 대립이 여러 차례 빚어진 현대차 전주공장. 지난 1월 작업 중에 기계줄이 끊어져 줄에 매달린 엔진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노조가 안전대책을 요구하며 6일간 생산 라인을 점거했습니다. 사측은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을 대거 고소하는 것으로 맞섰습니다. 노조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조사해온 검찰은 노조위원장 강모 씨를 구속 기소하는 등 노조 간부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노조가 회사에 244억 원의 피해를 끼치고 직원들을 다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폭력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법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건전한 노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는 노사 협상으로 풀어나가야 할 안전보장 요구에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회사와 검찰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특근과 잔업을 거부하는 한편 집단 행동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건 노동조합에 대한 엄청난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업까지도 고민해서 이 노동조합의 정당성을 알려내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노동계에서 가장 많은 노조원이 있는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노사 간 대립이 검찰의 구속 기소로 이어지면서 지역 노사 문제와 산업계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새만금 알짜배기 땅에 중국 기업의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으로 확인돼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졌던 중국 기업이 아니라 국내 기업이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소 건설은 대기업 특혜 논란을 부른 지난 7월 9일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이 자리에서 농업용지 전용 문제와 비행 안전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됐는데 발전소 건설에 적극 나선 것은 중국의 CNPB가 아니라 이 업체의 한국 파트너인 GS파워라는 발전회사였습니다. GS파워는 CNPB가 발주한 200억 규모의 발전소 시공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발전회사의 아킬레스건인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 문제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무를 못하게 되면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돈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더 비용이 많이 되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태양광을 2022년까지 발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우지 못하면 막대한 과징금을 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당초 중국의 3천억 원 제조업 투자가 목표였지만 CNPB와 파트너인 국내 기업의 요구로 발전소 건설도 허용했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새만금이 대기업의 이해관계로 누더기가 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자리를 태양광 발전하는 데에다가 20년 동안 땅을 내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부에서 전혀 이쪽을 개발할 의지가 없다. 20년 동안. 전라북도 역시 정부의 이번 조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발전소 건설이 새만금의 용도를 멋대로 변경하는 선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국회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새만금 특별법에 대해 국토부는 새만금 지원단 설치에 관한 근거 조항만 두자며 반대했고 행자부 역시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국회에서는 새만금 특별법 통과를 위해 일정이 없던 법사위를 소집했으며 다른 법률안을 제치고 상정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 저수지의 저수율은 52%를 기록해 지난달 말 46%와 비교하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저수율이 60%를 넘기던 예년보다는 낮은 것이지만 태풍과 집중호우를 대비해 물을 빼내야 할 상황이어서 저수량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고 농정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전주의 향토 전통 음식을 꼽으라면 우선 전주 비빔밥을 떠올리실 텐데요. 전주시가 오랜 기간 지역민의 사랑을 받아온 메뉴들을 향토 음식으로 추가 지정해 맛의 고장으로서의 입지를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뚝배기에 쏘가리나 빠가사리 등 민물고기와 시래기를 넣고 푹 끓여낸 매운탕. 뚝배기에 전라도 사투리인 오모가리탕의 얼큰한 국물이 입안에 군침을 돌게 합니다. 오모가리탕은 70년 전 한병루 인근 전주천변에 전문 음식점들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시작돼 지금은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글자글 끓여야 더 맛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들깨물을 많이 넣어요. 그거하고 시래기하고 민물고기하고 이렇게 딱 하면 합이 들어갔고. 오모가리탕처럼 지역민들이 자주 먹고 접해온 7가지 음식이 전주 향토 전통 음식으로 지정받기 위해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재료로 쓰는지 향토성에 부합하는지가 주요한 심사 기준인데 오모가리탕과 전주백반, 태백 음식 등 3가지 음식이 선정됐습니다. 다양하고 맛있는 그런 음식을 향토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만족도도 높이고 그 음식의 수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하는. 전주 향토 전통 음식은 비빔밥과 한정식, 콩나물국밥, 돌솥밥 등 4가지인데
20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심사로 추가 지정되면 수도료 감면과 홍보 마케팅 지원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국내 최대의 백년 재배지인 김제 청운사에서 하소 백년축제가 내일 개막해 19일까지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국내 최대인 9만 9천 제곱미터의 백년 서식지를 수놓은 연꽃의 아름다움과 산사의 고즈넉함을 느낄 수 있으며 탱화 전시회와 시 낭송회, 한국무용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농협전북본부에 따르면 현재 도매시장에서 무 18kg 한 상자 가격은 14,400원으로 지난달에 비해 14%가 올랐으며 마늘 1kg은 4,800원으로 26% 상승했습니다. 또 양파는 51%, 감자는 17% 높게 형성됐는데 그동안 가뭄과 태풍으로 인해 작황과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주와 군산 등 지역 상인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 롯데아울렛을 비롯한 대기업 유통점들의 입점 저지를 정치권에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입점 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도 요구했습니다. 전북대가 중고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시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안내와 전공체험, 학교 투어가 진행되는데 오늘부터 사흘간 계속됩니다. 우박 피해를 입은 고창 수박이 서울의 대형마트에서 할인 판매됩니다. 마트 측은 흠집을 빼고는 상품성이 여전하다며 피해 수박 1,000톤을 사들여 30% 할인 가격에 팔기로 했습니다. 김항술 새누리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4대 핵심 공약으로 전라북도가 동북아시아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현대모터스가 애닉류의 공백을 메울 카드로 루이스를 선택했습니다. 3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온 루이스는 넓은 시야와 침투 패스가 장점으로 전북의 새로운 플레이메이커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등록 기준 미달이나 등록증 불법 대여가 의심되는 건설업체가 퇴출됩니다. 전라북도는 자본금 등 등록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223개 업체와 건설업 등록증에 불법 대여가 의심되는 13개 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